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화요일 새벽이 되었군요. 2부입니다. 전은식입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죠. 어제 월요일 통합신당의 당명이 이미 알려진 대로 대통합신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잠정적이라고 하는군요. 통합을 강조하다 보니 보수, 자유 이런 이념이 당명에서 빠진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통치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담는 것이라고 했더군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정당 통합이 아니라 국민통합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럴까요? 국민통합? 사실 통합이라는 단어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찬밥, 더운밥 따질 때가 아닙니다. 또 보수주의 역시 공공선, common interest, 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이념이니 말입니다. 대통합신당 출범식은 2월 16일 치르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일단 통합에서 총선을 치른 뒤에 전당대회를 열고 다시 당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 다른 색깔의 야당도 지금 개편 중입니다. 일요일 발기인대회를 마친 안칠수표 신당, 이 국민당도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친여 야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대한신당, 민평당이 합치는 호남 기반 신당도 지금 통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쉽게 당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니 정당의 역사가 10년을 넘지 못하죠. 특히 군소정당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4년 뒤 총선거에서 지금의 당명을 유지하는 정당은 또 한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강령, 정강 정책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정당들이 맹렬했지만 정강과 정강 정책으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문자 그대로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이 되죠. 소속 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동원된 당원 어느 누구도 강령이나 정강 정책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딱 하나 문제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바로 공천이죠. 보수 쪽의 통합신당도 앞으로 공천 문제로 좀 시끄러울 겁니다. 어찌할 수 없죠. 우선 한국당이라는 큰 집을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가담한 정치 세력은 새 보수당 의원 8명, 전진당의 이은주 의원 외에도 보수 시민단체들이 많고 또 장기표 선생 세력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만족시킬 공천안을 짜낸다는 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공천 쇄신, 이른바 개혁공천이 화두죠. 당장 한국당에서 이를 이유로 중진들의 험지 출마와 물갈이론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공관위에서는 당의 안방인 TK는 50% 물갈이를 공식화했죠. 보수 정당은 과거에도 공천 문제로 정말 요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2008년에 선거죠. 18대 총선은 친박 학살이 공개리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이 했다는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됐죠. 그때 쫓겨난 세력이 친박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대표였죠. 2012년 선거 때는 이미 박근혜 대표가 새누리당으로 당명부터 바꾸면서 친이 학살이 노골화된 선거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때 친박 학살, 친이 학살은 일종의 개혁 공천처럼 비쳤기에 18대는 무려 153석, 그리고 19대는 146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죠. 20대 국회 총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대는 친이 학살도 아닌 이른바 비박 학살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자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은 진박 간별사를 자칭했습니다. 진박 5인방이란 말이 유행을 했고 대구 지역에서는 박탈행이 불려졌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되어 휘두르는 칼은 국민들에겐 바로 오만으로 비쳤죠. 오만 말입니다. 180석까지 가능하다던 예측은 그 오만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당은 122석에 머물렀고 제2당이 되어 전국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게 원인이 됐죠. 그 뒤에 탄핵 일풍에 몰아쳤고 당시 탄핵에 가담했던 비박의 좌장들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는 정치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와 박근혜 당대표 시절 당대표를 보좌했던 비서실장을 지낸 유승민 의원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탄핵에 가담한 것이 원죄가 된 거죠. 어쨌든 지금 대통합신당은 화학적 융합은커녕 바로 그 갈등을 조금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박 전 대통령 때 총리였던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라는 내부의 결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교적 개파 색채가 옅은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우선 개혁공천의 징표로 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청했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준비 과정과 무엇보다도 험지로 나가는 분의 명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선거 불과 2달여 남은 지금 낯선 험지로 출마하라는 건 정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과 진배없죠. 그래서 누구든 선뜻 응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타깃은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공관위가 취할 태도죠. 공관위는 공천룰에 따라 컷오프를 할 텐데 당장 그 컷오프가 문제될 겁니다. 당 중진에게 불이익이 표면화되고 표적 퇴출된다면 잡음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파이름이 나올 겁니다.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의 공천 여부는 이제 PK뿐 아니라 전체 선거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하느냐 여부가 얼마 전에 화두가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공관위가 자초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새 보수당 의원 7명과 전진당을 만든 이현주 의원에 대한 예우도 문제입니다. 이 8명은 한국당 소속의 예비후보와 동등한 대결이 어려운 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조직에서 밀리니까요. 통치위에서는 한국당 체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미 만든 공천관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새 보수당과 전진당 등을 안배해서 통합신당 공관위를 확대 구축한다고 말하지만 그래봤자 새 보수당과 전진당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겠죠. 그렇다고 전에 논의하던 100% 여론조사에 맡기는 안은 이제 쑥 들어갔더군요. 김용호 공관위원장에게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자칫 공관위가 과거 이한국 공관위처럼 오만한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비친다면 보수 야당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선거를 망치겠죠. 그런데도 그런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오늘 한국당이 발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영입하면서 공관위원장 말씀이 서울 지역구 어딘가에 공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를 추켜 세우더군요. 그런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태영호 공사를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시킨다면 전략 공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마 태공사에게 험지 출마를 시키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무리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이 영입하거나 선택한 사람을 예컨대 당의 안방 같은 강남 3구에 전략 공천하는 게 과연 개혁 공천인가요? 저는 태공사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넘겨짚은 겁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공천은 공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반가운 몇 가지 소식도 있더군요. 이정년 전 새누리당 대표는 보수 단일 후보를 위해 자신의 종로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조은진 의원의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전 지사의 자유통일당도 결국 대통합에 가담할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기사에서는 한국당 조영 의원의 말을 인용했더군요. 생각이 다른 정파 간의 통합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더 큰 공동 목표가 있다면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통합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 자, 이 정도의 말이 나온다면요. 물밑으로 오고 가는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에는 종로에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조은진 의원의 말이 실렸지만 저는 그 말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황 대표를 죽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자, 어떻든 이제 공천이라는 정치 생명을 건 내부 진정을 통합신당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승복하는 공천이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납득하는 공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공관위가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